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두 개의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위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상반기 연체율이 6%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롬 파월 의장의 화제의 발언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해서 2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수의 위원들은 적어도 연내 2회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적어도 연 2회래요. 현재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에 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7월 금리 인상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인상 고려 안 하고 7월에 금리 인상 끝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추가 인상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엇갈린 지표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였어요. 왜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개월 만에 최대 26만 건 내외로 왔다 갔다 했고요.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46.9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까지 50.3, 시장 예측치 52.2보다 한참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다 동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빠질 것, 그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됐었죠. 자, 근데 최근에 나온 지표는 또 다르게 해석돼요.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9.7로 2022년 초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내구재 수주마저도 전월 대비 1.7% 상승,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네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소비 지표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게 요즘 지표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물가 지표 중 주거비 비중이 커요.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34.4%를 차지하고 개인 소비 지출에서는 15%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물가, 특히 근원 물가가 많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 중 하나가 주거비가 하락할 거란 기대, 이 주거비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킬 거라고 했는데, 어이구야, 집값이 다시 올라가네, 전략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탄탄한 소비, 그리고 다시 상승 중인 주택 가격, 그래서 이것이 7월달, 9월달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차례 올려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와중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9천 건으로 예측치 26만 6천 건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 5.25%, 한국은 3.5%, 무려 1.75%포인트 격차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여기서 미국이 두 차례 더 올리면 어디까지 차이 난다? 2.25%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과연 감당이 될까요? 자, 이쯤에서 이창용 총재가 5월달에 밝힌 추가 금리 인상 조건 볼까요? 근원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추가로 단행될 경우에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변수와 근원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다.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한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채권 전문가는 한은이 생각하는 한미 기준금리 차 마지노선은 2.0%포인트로 짐작된다. 기대대로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에서 마무리된다면 버틸 수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면 8월 금통위는 금리 인상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추가 악재 살펴보고 뒤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 소식이에요. 상반기에 연체율이 6%가 돌파가 됐다 합니다. 자, 전국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6%였는데 1분기에 5% 가까이 급증하더니 지난달 말 6%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현재는 6.4%가 된 거예요. 자, 불과 반년 만에 3%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면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올해 1분기만 기준으로 해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4%인데 새마을금고는 유난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도 연체율이 높은 100여 개의 금고에 대해서 특별 합동 감사에 들어갔고요. 이 중 30여 개의 금고에 대해서 지점 폐쇄와 인수 합병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새마을금고 위기의 원인은 바로 PF발 위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새마을금고의 건설, 부동산업 대출 규모를 보면 2019년 말에 27.2조 원 규모였는데 2022년 말 3년 만에 56.3조 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라갔다는 거죠. 어디에 많이 대출해줬다? 브릿지론 PF 대출에 많이 대출해줬다는 거죠. 자, 브릿지론 PF 대출이 무엇이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행사가 어떤 건축 사업을 할 때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에 잔금을 납부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분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흔히 생각할 수 있기로는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받는 과정까지는 약간 위험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고 분양이 잘 되면은 괜찮은 알짜 사업장으로 분류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험 리스크가 크는 토지 매입 단계와 인허가 단계에서는 그 위험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고리로 단기간에 대출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PF 대출은 이자가 높은 단기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사업장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지방 아파트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코로나19 저금,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분양이 잘 됐지만 지금이 안 되더라. 안 되다 보니까 이 본 PF로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시행사가 계속 높은 이자로 브릿지론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결국엔 못 견디고 연체가 발생하고 그것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새마을금고 PF 사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수도권 분양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외곽 지역 말고는 분양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권 PF 대출 부실이 직접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2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사업자 담보대출 뭐 이 정도인데 지금 그거 받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금융권의 대출 태도가 변화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가 금리 인상이에요. 만약에 금리가 3.75%가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하락 압력이 커질까요? 자, 일단은 이 3.75% 인상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근원물가가 안 잡힐 경우란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경로대로 가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최종금리가 3.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미국이 2번을 금리를 더 올린다는데 안 올릴 수가 있을까? 자, 혹시 대만과 태국 기준금리 아시나요? 대만 기준금리 1.875%입니다. 태국의 기준금리는 2%입니다. 미국이 5.25%의 높은 기준금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이나 태국은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대만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고요. 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3%, 전월에는 2.67%였습니다. 기준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자국의 물가라는 거죠. 또한 실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 반응도 예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진짜 크게 영향을 주는 금리는요, 좀 변화폭이 커야 돼요. 자, 보세요. 2021년에 0.8%였던 예금금리가 기준금리 3.25% 플러스 레고랜드 사태로 예금금리가 5.25%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올라갔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부동산 시장이 폭삭 주저앉았던 게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이죠. 그 이후 예금금리가 3.5%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예금금리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뚜렷하게 보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3.75%, 3.8%가 된다고 큰 변화가 나타날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지금보다 더 유리한 환경은 될 것 같아요. 10월달 또는 11월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고요. 그 상태 그대로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거죠. 겨울방학은 좀 특수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이 몰려있고 갭 투자들이 한정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기더라. 왜? 세입자들의 이동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매물이 이때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 전에 금리가 올리면 더 매물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가 저는 올 1월 같은 폭락은 아닐 것이고 다소 지금보단 유리한 환경일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지 겨울에 살지 고민되시나요? 좀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달 그리고 8월에 나오는 근원 물가 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희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